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목차는요, 소개 및 배경, 직업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내일배움 카드, 그 다음에 NCS 확인 강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실 거고요. NCS 강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번은 국민내일배움 카드 과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 돌봄과 치매 분야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CS 강사 신청하실 때 강사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이란 우리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세계 각국에서 직업훈련 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이제 형식적인 직업훈련이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법은 1967년 직업훈련이 공식화됐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비결이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훈련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민간 직업 훈련 기관, 즉 지정 직업 훈련 시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준 훈련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직업 학교나 그런 곳이라고 불러요. 그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학원, 평생교육원 같은 평생교육 시설, 그리고 사업주 관련 사업주 단체의 설립이나 이런 곳의 시설에서 민간 직업 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 직업 훈련 기관으로는 폴리텍 대학 들어보셨죠?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 설립한 훈련 시설에서 지금 현재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강사님들 중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우리가 언제 나왔을까요? 이게 2020년 1월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국민이 아니었고요. 내일 배움 카드였어요.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앞에 국민이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열렸어요. 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대상은 거의 국민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될 수가 있고요. 개편이 되면서 이제는 지원 대상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의 국민,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또 재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예전에는 뭐 실업자는 1년밖에 안 해줬고 재직자 3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년, 5년 후에 다시 재발급을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내가 국민내일병 카드 과정, 여기 지원된 금액을 안 썼다. 그래도 5년 후에 재충전이 다시 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지원 내용은 지금 현재 기본 300만 원이 되고요. 취약계층한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요거 다 받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없으시다 그러면 과정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음. 그런데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분들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들한테는 또 이 내일병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한 달이면 75세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거 발급 좀 도와달라고. 그분 이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75세 이하이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요거 이 시간에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저하고 같이 NCS 확인 강사가 무엇인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NCS 확인 강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말한 국비 지원 과정 중에서 NCS로 편성된 훈련 과정을 기획도 같이 하고 운영도 하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훈련 강사를 말씀드립니다. 자, NCS 강사 그러면 되려면 이 요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여기 법이 나와 있는데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 경력이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몇 년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년. 1년. 네, 1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다 1년 이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인데 여기는 NCS 강사는 고등학교 이상도 고등학교 졸업도 NCS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분야, 자기 분야에 해당 분야의 교육 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연구기관 또는 기초연구진흥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도 조건이 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신설해서 관리 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요 분들도 NCS 확인 강사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까지 이렇게 지식을 갖춘 분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NCS 확인 강사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자, NCS 확인 강사 심사 신청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뤄드릴 거고요. 우선은 훈련기관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NCS 강사는 훈련기관에서 과정 심사 신청 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아까 그 승인된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강사님들은 훈련 요 기간에 등록되어야지만 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또 강사가 승인되고 승인됐을 때 요 심사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NCS 강사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데 거의 대부분이 하루나 이틀이면은 NCS 신청하고 나서 심사 결과가 나와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반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왜 반려가 났는지를 살펴보고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처리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사 기간은 아주 짧게 금방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 교강사는 본인이 직접 HRDnet, 이게 고용노동부 사이트 이름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HRD 이렇게 치셔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본인이 직접 직종,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직종과 관련된 경력과 자격증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NCS 여기 보니까 소분류라고 돼 있죠. 요 소분류별로 NCS 강사를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NCS 소분류는 NCS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저하고 뒤에서 다 볼 거니까 이건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홈페이지는 ncs.go.kr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NCS 학습 모듈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소분류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셔서 요걸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자,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우리 NCS 강사님들이 알아야 되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HRD 넷 요거와 요거는 이제 바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종 NCS 소분류가 뭔지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럴 땐 NCS 홈페이지 여기를 가셔서 ncs.go.kr 여기를 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이트는 딱 두 개예요. 요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학인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이트예요. 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ncs.go.kr 우선은 그러면 내가 신청하기 전에
NCS가 뭔지,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직종, 아까 소분류에서 준다고 했는데 소분류가 뭔지 이거를 좀 한번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ncs.go.kr을 치시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직업을 크게 24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자, 1번 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 앞에는 01, 02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이게 표시해놨는데요. 크게 W가 이게 W라고 하거든요. 맨 앞에 W를 24개로 직종을 분리해놨어요. 직업을.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알기에 노인 돌봄과 치매 예방을 위한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가르칠 직종이, 노인 돌봄 쪽이란 말이죠. 인지 쪽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W에서 내가 어느 번호에 해당되는지, 07번. 요거를 아셔야 돼요. 맞아요. 07번이에요. 이게 W.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ncs.go.kr에 들어오셔서 07번을 누르시고요. 07번을 누르면 이렇게 중분류가 나와요. 화면이. 중분류가 여기 3개가 들어있죠? 사회복지, 상담, 보육. 여기도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까 W는 07이었어요. 이 숫자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0701 중분류 사회복지. 그러면 요걸 누르시고 W 중분류 또 소분류로 들어갔더니 소분류에 2개가 있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하실 분류는 02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세분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지고 계시는 강사님들은 요 4개를 다 가르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중에서 치매 예방 쪽은 일상생활 기능 지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까요? 우리 숫자가 07, 01, 02, 02. 0202. 예, 여기까지 해서 이게 직종이에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 HRD 넷에 들어가시면은 강사 신청할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신청 버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강사님들은. 앞에 걸 보니까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그쵸? 요 플러스 표시를 눌렀을 때 옆에 능력 단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모든 직무를 아까 이렇게 표준화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줄임말로 NCS인데 일상생활 기능 지원에 제가 플러스를 눌렀을 때 여기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능력 단위는 교과서의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르칠 때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과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플러스를 눌렀을 때 능력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일상생활 지원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신체활동 지원, 심리 정서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건강 지원, 가족관계 지원, 일상생활 위험관리,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 관리. 요양보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NCS로 편성된 과정을 이렇게 여기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치매 예방, 치매 인지, 통합 인지 쪽이니까 주로 어떤 능력 단위, 이 능력 단위를 다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하나나 또는 2개를 가지고 과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심리 정서 지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승인받은 과정들이. 요거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뭐 회원가입 안 하셔도 ncs.go.kr 들어가면 인지 정서 지원 이쪽이 아까 심리 정서 지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학습 모듈 아까 제가 말 능력 단위는 여기 목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인지 정서 지원이 이렇게 차례가 다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교수 학습 방법까지 평가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교과서처럼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모듈이라고 불러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강사님들은 아까 같이 이거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강사님들이 좀 유능한 강사님들은 이렇게 NCS를 알고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교육기관에 제안을 하시고 같이 과정을 만들어서 또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NCS 확인 강사님들은 여기까지, 모듈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분야의 모듈, 책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아셔야지, 그 정도의 능력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평가가 있어요. 평가도 어떻게 해라. 여기 보니까 요걸 가르칠 때, 아까 인지정서 모듈이었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인지정서 지원을 가르칠 때는 평가할 때 구두 발표를 시키거나 사례 연구를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사항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꼭 해라는 아닌데, 이 정도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평가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 준거는 요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수강생님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를 평가해라. 이렇게 상중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구두 발표, 아시죠? 발표 내용, 방법, 스킬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또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하고 그거를 NCS 강사님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우선은 넘어가고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받을게요. 자, 교수 학습 방법에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아까 이제 훈련 강사님이 되시면은 내가 가르칠 강의법은 나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NCS 확인 강사님들도 이걸 알고 계셔야 과정을 만드실 때 나는 이거를 강의법으로 할 거야. 강의법하고 또는 두 가지를 하겠어. 이렇게 혼합하셔도 돼요. 기타로 단일 교습 방법으로 이 위에 게 10개가 아닌 다른 거를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타로 하고 또는 여기서 2개 정도 나는 강의법하고 문답법을 섞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야. 이럴 때는 혼합형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의법, 문답법이 뭔지 이걸 아셔야 또 우리가 훈련 과정을 또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또 평가.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로 받는 수업은 평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훈련 과정을 만들 때 평가 방법도 넣게 되어 있는데, 치매 예방을 위한 제가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NCS 강사님하고 같이 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강사님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수강생들이 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아까 평가 방법에서 보면 사례 연구도 있었고, 구도 발표도 있었잖아요. 이건 권장 사항이었어요. 요거 2개로 해도 되고요. 나는 서술형 시험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서술형 시험과 구두 발표를 같이 아니면 또는 평가자 체크리스트를 해서 평가 방법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NCS 강사는 보면 이렇게 고용노동부 내일 배움 카드로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NCS 강사다. 그러고 수업을 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훈련생들을 평가해야 되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정, 노인 돌봄과 치매 예방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버 인지활동 지도자 과정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까 사이트 2개를 알려드렸는데 하나 HRD 넷 거기에 보시면은 뭐 인지, 치매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과정들이. 자, NCS 확인 강사님들이
아까 저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세분류까지 들어갔는데 직무 보세요. NCS 직무 분류에 일상생활 기능 지원. 제가 여기 세분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걸 가지고 편성한 과정이에요. 승인받은 과정. 자, 07은 뭐였죠? 대분류. 01은 정분, 중분류. 그 다음에 02는 소분류. 소분류, 서분류, 02는 세분류. 해분류. 네, 두 개씩 해분은 묶는 거예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서 세분류에서 NCS 확인 강사를 신청하실 수 있고 NCS 확인 강사 요걸 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NCS 적용 여부. 이거는 아까 우리가 모듈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모듈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 수준은 4수준 정도의 이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다 표준화 다 시켜놨어요. 아까 우리 ncs.go.kr 들어갔더니 막 교과서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다 수준별로 만들어 놨어요. 표준화 시켜놨습니다. 자, 얘네 과정을 보니까 총 40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능력 단위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NCS 능력 단위 아까 말씀드렸어요. 능력 단위는 모듈 갖고 만들었는데 심리 정서 지원 아까 모듈 보셨었나요, 앞에? 요 세 개 가지고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NCS 강사면 요거 모듈 알아야죠. 그쵸? 요걸 다 눌러서 심리 정서 지원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걸 보셔야죠. 보실 수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가족관계 지원,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 관리 요 세 개를 가지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요거는 12시간, 요건 4시간, 4시간으로 편성을 했네요. 자, 앞에 한 번 더 볼까요? 요거가 어디 있었나 기억이 나실까요? 모듈에서 여기, 그쵸? 심리 정서 지원하고 요 모듈로 들어와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 관리 세 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능력 단위 가지고 자, 뒤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NCS 전공 격가 여기 있죠? 능력 단위, 심리 정서,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 관리, 가족 관계 지원. 요걸 가지고 전공 교과예요. 이게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단위가. 이게 교과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따로, 시중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NCS로 승인을 받으려면 NCS에 있는 전공 교과로 해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이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 모듈 가지고 다 가르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BNCS 교과, 여기 B가 써 있죠. NCS가 아닌 교과서 가지고도 하겠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인지활동 기본 이론, 인지활동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인지활동 놀이 지도라는 이게 이제 시중 교재 같아요. 시중에서 파는 또는 자체 교재. 이렇게 요걸 가지고서 이론 수업을 더 하겠다 하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ncs.go.kr을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모듈이 있는데 요 교과서와 또는 시중에 있는 교과서나 자체 이론 교과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훈련 교재를 한번 볼게요. 모듈은 요거예요. 인지활동 지도자 과정 학습 모듈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재본을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요걸 했고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인지활동인데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요걸 가지고 또 교재로 쓰겠다 하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드게임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요거는 자체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뒤로 한 번 더 볼게요. 훈련 강사님들 중에는 전공은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이분은 화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치매 쪽하고는 노인 돌봄이나 치매 쪽하고는 좀 먼 과인데 이분이 사회복지사 2급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에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고 현장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훈련 강사, NCS 확인 강사로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자, 요분 같은 경우는 간호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교육학과나 뭐 이런 쪽이 사회복지과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분은 간호사이지만 또 실버 인지 전문가. 우리 강사님들은 요거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갖고 계시죠? 인지 놀이 운동 지도사. 요거는 다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민간 자격증도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 강사 이분들은 요 과정 아까 앞에 있던 요 과정을 가르치실 분이에요. 두 분이 여기 있는 전공 교과 다 가르치시고요. 또 BNCS 교과도 다 가르치시는 강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듈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가르칠 분야도 알아야겠죠. 자,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다른데 또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통합 노인 인지 활동 지도사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기는요 20회차를 운영했어요. 2024년도에. 그만큼 이게 인기가 되게 많은 거죠. 20회차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과정을 국민 내일병 카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기능 지원 요걸 가지고 과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만들고 당연히 일상생활 기능 지원의 직종의 NCS를 갖고 계신 강사님들이 이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수준은 아까 똑같아요. 일상생활 지원 기능이니까요. 기능 지원이니까. 아까는 40시간으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30시간으로 편성을 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훈련 목표가 있어요. 여기는 대상자의 인지활동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학습 및 인지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대상자의 보호 자립을 위해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지활동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시행과 세부 계획서를 작성, 평가할 수 있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두뇌 훈련, 신체 협력을 기르기 위한 특화된 교육 과정인 신체 활동 및 인지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편성을 어떻게 여기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인지력 향상 지원하기.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듈을 전공교과 능력 단위 하나 가지고 만들었어요. 얘네는, 이쪽은. 그리고 BNCS, 아까는 BNCS 이론 갖고 있는데, 여기는 실기를 많이 넣겠다를 다 넣는데, 오감인지 활동, 치매 예방, 그리고 노인인지 지도의 이해,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실기를 위주로 하겠다. 과정을.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인지활동 다 하시고, 치매 예방, 이런 것도 다 하실 텐데요. 이렇게 과정을 편성해서 가르치실 수 있다. 우리가 앞에는 이론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실기 위주로 이렇게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모듈은 당연히 전공 교과는 12시간으로 했고, 실기를 18시간으로 편성했네요. 자, 볼게요. 훈련 교재는 앞에는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에는 NCS 모듈 인지정서 지원 요 모듈을 쓰고 그다음에 통합인지 노인 지도사 요걸 가지고 시중 교재 같아요. 마정옥 저자 있는 요걸 두 개를 교재로 쓰겠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강사님이 세 분이세요. 이분은 전공도 없어요. 보니까 전공이 없는 건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이신 것 같고,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이렇게 갖고 계시고, 전공이 따로 안 적으셨네요. 요분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두 분은 하셨고요. 요분 보세요. 가정 상담사, 개인정보 교육 강사, 정말 많죠. 요게 노인체육 지도사, 레크레이션 1급, 뭐, 또는 컬러리스트도 있으시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다 넣으시면 돼요.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여가 지도사, 뭐 웃음 치료, 상담 심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 이거 관련된 것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민간 자격증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이렇게 다 가능하다. 강사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요양보호사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사 갖고 있다. 평생교육사를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걸 다 넣으시고 관련된 민간 자격증 다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국민내일병 카드로 과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강사님의 이력도 보시거든요. 이런 자격증. 그러면 요 강사님 실력 있겠다. 이러면 또 이게 신청하기도 해요. 강사의 이런 실력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NCS 강사 이제 배점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요. NCS 신청을 아까 HRD 넷에서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사로 신청을 할 때 자격증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로 나옵니다. 최소가 몇 점이냐면 40점 이상. 그러면 정말 43점, 45점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 분야의 경력이나 또는 강의 경력, 자격증 이런 분들이 많을 경우 어떤 분은 70점, 80점 이렇게도 나와요. 100점까지, 100점은 안 나오고요. 100점 나오시려면은 뭐 직업 훈련 교사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 NCS 강사보다 한 위에 그런 것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98점 뭐 이렇게 나온 분도 있지만 점수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40점 이상이면 우선은 NCS 강사로 승인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내가 업로드 하면 돼요. 나 올해 1년 동안 강의 경력 증명서를 또 받은 거를 여기에다가 재신청을 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자격증을 또 새로운 걸 취득했다. 관련된 것.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은 자격증으로 인해서 점수가 매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보셨지만 점수가 어, 다른 외부의 수강생들한테 점수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강사님의 자격 조건, 뭐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럼 배점 기준을 한번 볼게요. 기본 점수가 40점입니다. 그냥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서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4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력 증명서를 해가지고 업로드 시키실 때 경력은 1년당 1.5점을 줘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년일 때는 15점 이렇게 주고요. 1년에 1.5점을 준다. 최대는 25점까지. 그 다음에 자격증이 점수가 총 35점이에요. 자격증이 많이 넣으셔야 돼요. 국가 자격증일수록 점수는 더 높겠죠. 민간 자격증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보수교육이라고 있어요. NCS 강사가 되시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는데 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가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 강사가 되시면은 점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 강사가 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질문은 좀 이따 받고 HRD하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창은 닫고요. 음, 요거를 좀 공유시켜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 잠시 네, 잠시 튕겨나가, 이게 좀 꺼졌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면, 예. 다시 한번 화면 공유 시켜드릴게요. 요 HID가 보이실까요?
이게 사이트예요. HRDnet 사이트.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로그인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내일병 카드를 발급받으실 때도 여기 이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강사 신청도 여기 HRD 넷에서 합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에 나의 정보 탭을 누르면요. 어, 지금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개인 기업,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고용24로 통합된 로그인이 됐어요.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로그아웃이 돼서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얘 지우고 아까 나의 정보 탭 보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내일병 카드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 신청하실 분은 여기 보면 왼쪽 탭에 강사 신청이 있어요. 이게 바로 NCS 확인 강사 신청하는 탭입니다. 볼게요. 기본 회원가입하시면 이렇게 기본 정보 나오고요. 저는 직업 상담사이니까 직업 상담사,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를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NCS 확인 강사가 되시려면은 NCS 직종 추가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거든요. 한번 볼까요? 내가 강사 신청할 때 같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대분류 몇 번이었죠? 07. 네, 7번, 07 사회복지 종교로 가서 자, 중분류 어디까지? 01번, 01, 네, 01번. 소분류는요? 02번, 02, 02번.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검색을 눌렀더니 070102 사회복지 서비스 코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선택을 W.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신청을 제가 사회복지 쪽으로 신청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거 보니까 막 여러 개 해놨죠, 제가. 한 사람이 능력이 되면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직종별로. 음, 저는 이렇게 받았고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자 하는 저는 보육 쪽에 그 점수가 높아요.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도 지금 받아놨거든요. 여기서 레크레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번호가 틀린데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직 그 사회복지 쪽으로 신청을 해놓고 바빠가지고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제가 되게 많이 해놔가지고 자 2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아까 070102 제가 여기에 신청 버튼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NCS 확인 강사 신청에서 이렇게 기본 나오고요. 여기에서 선생님 강사님들을 이렇게 문자, 이메일 수신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NCS 직종이 나오죠. 여기에 내가 무슨 과를 졸업했나 전공을 쓰시는 거예요. 교육학과. 그리고 당연히 여기 졸업 일자, 졸업 증명서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증빙 서류로 졸업 증명서를 넣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넣으시는 거예요. 파일 추가해서. 이게 강사의 학력 정보입니다. 교육 정보. 여기에는요,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교육, 내가 가르쳤던, 우리는 코스모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경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교학처에서 내가 통합인지, 놀이, 지도사 이 과정을 가르쳤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르친 과목을 넣으시고요. 강사, 재직, 현재도 가르치고 있다. 그럼 재직. 그리고 근무 기간. 이거는 경력 증명서하고 똑같이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월, 일까지 쓰셔야 돼요. 경력 증명서에
끝나는 날짜까지 월과 일까지 써주시고요. 만약에 그 경력증명서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03, 08 이렇게까지 월까지만 써줬다.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2005년 끝나는 날은 시작하는 날은 말일이에요. 이렇게 말일. 그리고 여기 끝난 요 뒤에 있는 거는 공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경력증명서를 받아왔는데 이렇게만 받아와서 첨부서류에 넣었다. 그러면 반려가 돼요. 받아오시려면 경력증명서를 받으시려면 이렇게 날짜까지 월과 일 날짜까지 다 받아오시고 끝나는 날도 이렇게 받아오시던지 아니면 이렇게만 경력증명서를 받아오신 분이라면 여기에 기록할 때 시작할 날은 말일, 끝나는 때는 시작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찾는 거거든요. 경력증명서에 3월까지밖에 안 써줬다. 거기서 31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요건 지나지 않았으니까 2월에 시작을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일. 요거는 끝나는 날이면은 또 이렇게 시작 3월 1일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경력증명서를 잘못 받아오시면은 이렇게 번거롭게 반려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분이 이렇게 반려가 받으신 예가 있어서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 오셔야 돼요. 나는 주 1일 하루에 4시간을 가르쳤다. 그 경력증명서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경력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바로 교육 경력 증명, 그러니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강의하신 분들은 이 탭에 추가 버튼 누르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강의를 여러 군데서 했다.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또 추가 하시면 됩니다. 현장 경력 정보 요거는 4대 보험 가입한 경우 또는 저처럼 교육원에서 근무했거나 학교 이런 데서 근무하신 관련된 또는 제가 센터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현장의 경력 정보를 아까처럼 입력하시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훈련 교사 자격증을 지금 여기 갖고 계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어, 지금은 저희는 NCS 훈련 강사예요. NCS 강사. 강사보다 높은 게 이제 훈련 교사인데요. 요거는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요 사이트가 다르고요. 이거는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도전해 보실 수가 있어요. 경쟁이 세기 때문에 요거는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뽑기 때문에 10년 정도 이상의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또 신청해 보시는 거 좋고요. 자, 국가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복지사 치고 검색 버튼 눌러서 사회복지사 2급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 코드가 나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첨부 파일로 넣으셔야 돼요. 본인이 한 날 넣으시고 이렇게 자격증 파일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국가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나는 막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평생교육사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사 레크레이션도 갖고 있는데 그럴 때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자격증 여기 민간 자격증에서 저는 실버 인지 걷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또는 여기 놀이 지도사 2급 실버 레크레이션도 있지요. 이럴 경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진짜 실버 인지 걷기인데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옆에 이걸 누르셔서 민간 자격 직접 입력.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코스모 평생교육원에서 이거 받았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이 되는 거는 검색을 하시고 안 되는 건 직접 입력. 그리고 취득일 이렇게 넣으시고 민간 자격증도
파일 업로드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나는 민간 자격증 10개를 갖고 있다. 관련된 거 넣으시면 돼요. 관련된 거 10개면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NCS 강사가 되고 나서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다 돼갑니다. 여기에서 내가 국가 자격 사회복지사가 국가 전문 자격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 또는 훈련 아니면 나 현장 경력이 있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1년 이상. 그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자격증만 있어. 나는 강의 경력은 없는데 자격증만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요 위에가 점수가 높겠죠? 요 배점 기준에 따른 겁니다. 저는 이제 국가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교육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상급을 저는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동의함 누르시고 신청 버튼 누르면 내일 오늘 신청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또는 반려가 될 수 있어요.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궁금한 거, 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음소거 하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혹시 아까 현장 경력 네, 정보에서 네, 4대 보험 드는 경우만 해당되나요? 저희 강사들은 프리랜서인데 4대 네. 보험 안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강의 경력은 여기다가 네, 하시고요. 네, 강의 하셨다 그러면 강의 경력은 여기다가. 그리고 강의 경력을, 네, 여기에는 주로 이제 4대 보험이나 그런 현장에 있는 그 제가 센터에서 근무하셨던 사회복지사님들은 이런 데다도 넣으시고 강의 아, 경력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네. 예, 그 아, 말씀을 현장 강의 경력은 경력 정보에, 네네 교육 경력 좀 네네. 넣으시고 네,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럴 때는 여기다 넣으시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바우처 강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NCS 교육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경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을 받으신 거요? 예, 아니면 교육을 예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교육 받은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직종하고 관련되지 않은 뭐 자격증 예를 들자면 뭐 방역관리사 막 이런 걸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반려가 나와요. 직종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그럼 번거로우시잖아요. 직종하고 관련된 교육정보, 강사 경력 증명서, 직종하고 관련된 자격증, 직종과 관련 있는 현장 경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막 자격증을 다 넣었는데 제가 보육 쪽 거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상관이 없는 거는 좀 안 됩니다. 요 직종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CS 그 능력 단위를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된 그리고 경력 증명서에서 반려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능력 단위에 있는 그런 항목들을 좀 넣으셔야 돼요. 일상생활 지원에서 아까 심리 정서 지원 이것도 있었고 그렇게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치매 인지 돌봄 강사 요거 관련된 단어로 여기 나와 있는 NCS에 나와 있는 단어로 이제 경력 증명서에 목소리가 계속 끊기는데. 예, 강사님 인터넷 환경이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예, 지금 끊긴 것 같아요. 인터넷이 안 되셔서. 안 들리시죠? 다른 분들도. 네, 네, 안 들립니다. 예, 예. 네, 안 들립니다. 강성. 목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예, 지금 다시 또, 예, 다시, 아까 한참 끊겼었습니다. 강사님. 지금 안 들리시네요?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들리나요? 예. 죄송합니다. 자,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예, 채팅창에 몇 개 남겨두셨네요. 아, 네. 음, NCS 강사 승인을 받으면 실제 강의나 취업 기회가 많이 있나요? NCS 강사가 되시면은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NCS로 승인받은 과정이 올라가 있잖아요. HRD에 들어가면. 그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력서에 NCS 확인 강사, 이 분야 직종에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협회가 있었어요. 정리수납 강사협회인데, 거기는 이제 정리수납만 하시는 강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소속된 협회인데, 그 강사협회의 자부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NCS 확인 강사님들만 이렇게 소속된 협회입니다. 이게 이제 자부심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또 다른 데 훈련기관 가보는데, 거기에서 꼭 내일 배움 카드 과정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는 NCS 확인 강사가 가르친다. 이렇게 거기 써 있어요. 아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집도 NCS 확인 강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내일 배움 카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강의는 NCS 확인 강사를 우대하고 그분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강사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협회는 다 NCS 강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자부심인 거죠. 그 이력서에 꼭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도 직종도 여러 개 하실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사 승인을 받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요. 강의 경력 플러스 현장 경력, 이게 배점 기준이 있고요. 기본으로 뭐 이거는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분야의 1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으면 더 좋고 현장 경력이 있고 그러면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고용노동부는 까다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면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직업훈련 교사가 저는 있거든요. NCS 강사도 당연히 있고 직업훈련 교사로 제가 이제 선정이 돼서 한국 이제 천안에 있는 한기대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직업훈련 교사들은 거기 모아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조에 도배 또는 이제 장판, 배수, 배관, 요거 하시는 남자분들이 왔었어요. 그분들도 직업 훈련 교사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학력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강의 경력이 없어도 현장 경력 가지고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아까 우리가 대분류 봤잖아요. 24개의 대분류. 우리는 지금 오신 분들은 치매나 통합인지 쪽으로만 이제 강의를 하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도배나 이런 분들은 굳이 석사, 박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직업훈련 교사가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강의를 가르칠 수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만큼 강사 승인 받을 조건이 까다롭진 않고 현장 경력, 강의 경력, 민간 자격증 이게 갖추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강의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 교육 쪽으로 승인을 받으면 어느 분야의 강의를 할 수 있나요? 평생 교육원 또는 아까 말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평생 교육사가 갖고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아까 일상생활 지원만이 아니라 평생 교육 쪽도 직종을 승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종은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승인은 어떤 식으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네, NCS 확인 강사로서 다양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또 직영하는 그런 곳 또는 협회에서도 NCS 강사로 또는 우리가 이제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서도 다 NCS 강사 이력을 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도 나는 이 분야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준 강사잖아요. 그렇게 이력서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CS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NCS 강사를 확보하고 있을 텐데 그런 기관에서 NCS 강사를 채용하는 형태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NCS 확인 강사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강사 프로필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 평생 교육원이잖아요. 제가 교육원이기 때문에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실버 인지 레크레이션 이걸로 과정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과정을 만들 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NCS 강사가 미리 제가 섭외를 해야 돼요. 강사님들을 3분 이상 섭외를 할 텐데요. 그럴 때는 제가 당연히 레크레이션 강사, NCS 받은 강사님들을 섭외했겠죠.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4월에 이렇게 과정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지금 실버 인지 쪽, 통합 인지 쪽으로 과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NCS 강사님들이 제가 섭외를 하겠죠. 저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NCS 강사님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이랑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능력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만들까요? 하고 협의도 하고 시간도 협의하고 교재는 어떤 거를 사용할까요? 그리고 전공 교과는 뭘 쓰고 BNCS 교과 실기를 할까 이론을 할까 이렇게 강사님과 협의해서 과정을 만들 거예요. 지금 당연히 저는 여기 이제 이게 끝나고 NCS를 받으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과정을 같이 해주신다 그러면은 저희 과정에 들어오셔서 저희 같은 교육기관에 들어오셔서 NCS 강사님이 돼서 또 과정을 같이 운영해 주실 수 있겠죠.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과정은 1년 내내 뭐 20회차, 30회차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는 당연히 HRD에서 해주니까 되게 홍보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치매 이야기나 오늘 좋은 분들이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좀 과정을 또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 개 과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있고 NCS 강사를 또 올려놓는 곳도 있으니까요. 강사협회나 이런 데다 올려놓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력서에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 못 들었는데 치매 분야 강사에 관심 많은데 네, 치매 분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분야의 능력 단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강사님들이 능력 단위 뭐가 있는지 NCS 전공 교과로 꼭 이게 들어가야 되지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강사 신청은 여러 과목으로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도 받을 수 있고요. 평생교육 쪽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직업상담사이기도 하거든요. 직업상담사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능력이 되면 여러 분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NCS 강사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판로를 이렇게 내 능력껏 이렇게 이력서 넣으실 때 NCS 강사는 저희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강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협회,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당연히 인정이 되죠.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협회가 있는데 승인받은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 교육센터로 승인받은 업체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협회가. 그런데 거기서 강사 모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NCS 강사여야 되는 거예요. 어. 고용노동부 당연히 NCS 알죠. 그리고 요즘은 대학에서도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미용, 간호조무사 있죠. 학원. 여기는 당연히 다 NCS 확인 강사만 쓰고요. 전문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NCS를 가르칩니다. 요즘은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도 NCS를 아셔야 돼요. 학원, 대학교 교수님들도 NCS가 뭔지 당연히 그리고 NCS 확인 강사를 또 이렇게 등록하시고 하셔야죠. 네, 강사 등록 후 내일병 카드 과정을 운영하실 수는 없고요. 강의를 가르칠 수가 있겠죠. 운영하시려면 민간 직업훈련기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훈련기관이 돼야겠죠. 교육원에 직접, 네, 프로필을 넣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24년도에 4월에 실버 인지나 아니면 통합 인지 쪽으로 제가 과정을 만들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 강사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을 만드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같이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강사님이라면 저는 더 좋겠지요. 강의 경력은 당연히 아까 처음에 점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43점도 나왔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매년 강의 경력 올리시고 또 좋은 과정 있으면 계속 들으셔서 자격증도 계속 취득하시고 이러면은 여기 처음에 신청 버튼 눌러서 승인 받았지만 또 추가로 재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 돼요. 아까 민간 자격증 더 넣고 강의 증명서 더 넣고 하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강의 경력은 주간데이나 어디서 경력했던 것들 다 넣으시면 돼요. 네. 신청할 때 내 강의 경력을 이렇다 적을 때 적기만 하면 되는 건지 경력 증명서 필요하십니다. 네, 경력 증명서 아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적어 오셔야 돼요. 아니면 발려나요? 네. 일회성 강의는 대부분 경력 증명서가 없는데 그건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강의 경력 증명서 좀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년은 안 됩니다. 거기 보면은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1년 이상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1년 이하는 발려나요. 발려나시니까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의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현장 경력으로 넣으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 경력. 강의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배하시는 분들은 강의 경력 없고 배관하신 분 없어요. 그분들 현장 경력으로도 다 인정받거든요. 현장 경력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질문 좀 많으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 HRD 넷에 NCS 확인 강사로 등록이 되면 그 확인 강사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그 강사의 풀을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강사한테 그 사이트 상에서 섭외를 기관장이 그 강사를 섭외할 수 있나요? 그 사이트 안에서. 저는 이제 NCS 강사가 좀 많이 필요했던 교육기관에 많이 다녔잖아요. 남서울 실용전문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는 거기에서 고용노동부 아예 과정을 한 10개 이상씩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NCS 강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분야에 만약에 없다. 제가 아는 분이 추천했는데 없다. 이럴 때는 워크넷을 활용해서 NCS 강사를 모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워크넷 인력 풀에다가 등록해 놓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 그럼 그리고 지금 HRD 넷에서는 그런 강사 풀을 업로드해 놓는 그런 예, 여기서 거는 찾지는 없나요? 않고요. 예, 거기는 여기서 없어요. 찾지는 않고 이게 다 워크넷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강사 풀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저 같은 교육기관에서 워크넷도 찾지만 어떤 걸 찾냐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블로거 많이 쓰시는 강사님들, 이 분야에서 막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기도 해요. 그분의 이력을 보는 거죠. 거기서 활동 사항을. 그렇게 해서도 섭외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는 우리 원장님, 예. 대표님한테 이제 배점 기준이랑 신청 방법 파일 드렸거든요. 배점 기준도 더 드릴 텐데요. 요거 더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이제 NCS가 뭔지 알고, 그리고 이런 능력 단위까지 들어가 보는 거, 이게 중요했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에. 두 개의 사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HRD와 ncs.go.kr. 이 두 개는 알고 강사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들 다 해소하셨나요? 혹시 질문 추가 없으시죠?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채팅창 보니까. 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적용되는 그 학원이나 교육원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제 그 수강생들이 본인 그 수강료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500만 원? 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죠. 네. 3년 기본이 300만 원인데 취약계층은 500만 원까지. 예. 네. 그래서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요양보호사도 네. 그렇게 많이 네, 따잖아요.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도 따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지활동지도사, 통합인지활동지도사 뭐 이런 자격까지도 따고 또 뭐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도 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수강생 모집이 참 잘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에 적용되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NCS 강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력에도 NCS 강사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교육원, 내일 배움 카드가 적용되는 교육원, 교육 과정에 들어가실 때 NCS 강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접수를 하시고 또 우리 그 협회나 치매 이야기에서 우리 강사님도 워낙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에 하나씩 또 넣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한미선 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하신 거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의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